요즘 이제 코스피 4,000이 넘어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해볼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부터 좀 해오신 분이라면은 지금 장이 이제 너무 좋아서 돈을 많이 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와, 부럽다, 내지는 와, 돈 정말 쉽게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요, 좀 제가 재밌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도 다시 또 망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좀 나는 주식 투자 안 해서 돈 못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네,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다, 내지는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러신 분은 그렇게 배 아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미 큰 돈을 버신 주식 투자자 분이라면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 주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큰 상승을 보이는 주식시장,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돈을 잃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은 돈을 벌었던 승리의 공식이 패배의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크게 4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망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돈을 막 벌어요. 내가 넣었는데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한 달 만에 뭐 20% 30%의 수익을 본다든지, 하루에 10%가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주식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이제 좀 주식 투자 할 줄 아나? 역시 나는 좀 이제 할 줄 알아. 나는 역시 감각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과잉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맞아. 지금 반도체 이제 간다고 했잖아. 지금 AI 간다고 했잖아. 이게 안 갈 리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확신을 더해지는 거죠. 이런 확신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확신이 과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드가 좀 적은데, 혹은 이 시드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땡기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대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거 오를 거야, 오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제가 사면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또 제 주변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시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슬프게도 이제 주가는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복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 복구하고 싶어. 나 이거 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도 땡겼잖아요. 피해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물타기도 하게 되고요. 뭐 샀다 팔았다 하거나, 이걸 갖고 있던 걸 손절을 하고 다른 걸 사서 또 물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이 점점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무한히 있다면은 그런 위기도, 그런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더 물타기 할 돈도 없고요.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폭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장에 돈을 넣으면은 주식 종목이 막 올라갑니다. 뭐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상승을 몇 번 경험하면은 야, 이거 되는구나. 이제 이거 다른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하고서 돈을 더 넣게 됩니다. 주식 투자의 비중을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은행 넣어봤자 금리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 세금 떼이면은 뭐 정말 더 수익이 줄어드는데, 주식 투자는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국 주식은 세금이 또 없잖아요, 차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이익처럼 보이는 겁니다. 돈을 더 넣었을 때 제 생각대로 더 커지고 올라가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야, 시장이 빠지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냥 빚은 지지 않을 걸. 내가 이 종목 왜 샀지? 다른 거 살 걸. 이제 그러면서 복구 심리가 돌게 되고, 복구를 하려고 더 많은 돈을 넣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점점 제 재산은, 제가 가진 현금은 사라져가는, 녹아내리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처음엔 좀 돈을 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묻어져 있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착시 수익 실력 착각입니다. 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쉽게 번 건데, 그것을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테슬라를 샀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올라간다는 그런 정보들을 주로 많이 접하지, 뭐 지금 뭐 위기다, 테슬라 너무 고평가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편향된 정보를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점점 더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게 상승장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번 건데,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번 거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착각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대로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리 공식 고착화, 그리고 사이클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방식이 옳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10억을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100억을 벌었어. 본인의 경험과 지식과 그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고 돈을 벌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의 상황이 변화한다는 거죠. 성장주가 막 장을 이끌어 갈 때도 있는데, 다시 가치주가 또 주목을 받을 때가 있고, 경제가 막 긴축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화로 가는 시기가 있고, 유동성이 막 팽창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수축으로 또 접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는 순환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에 따라 바뀌는데, 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바뀌는 그 시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이 옳다라는 그 방법대로 주짓수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내 성공 방정식이, 내 성공 수단이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막 칼 갖고 싸우던 시기에 내가 칼을 엄청 잘 쓰는 검사예요. 그래서 나는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칼을 막 맨날 갈고 막 더 좋은 칼을 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칼솜씨 믿고 내 칼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 그걸 믿고 상대방한테 막 칼을 막 휘두르면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죽게 되는 거죠. 총이 없던 시절에는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총 앞에서는 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도 바뀌게 되는 건데, 이 바뀐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계속 고수하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것이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은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집중 과다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활용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시드가 작기 때문에 이걸 언제 돈 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땡겨야지. 그때는 은행 금리도 되게 싸 보여요. 대출 금리가 뭐 5%, 7%뭐 이래도 뭐 한 달에 10% 벌면 되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그 대출 금리가 굉장히 싸 보입니다.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파매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나쁜 이제 그런 나에게 독이 되는 수단이 되는 거죠. 특히 신용거래를 할 경우에 이제 파산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하다. 이 내 확신에 취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또 시장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협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손실 회피, 복구 트레이딩입니다.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복구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심리가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이익의 기쁨이 1이라고 했을 때, 같은 돈의 액수를 뒀을 때 이것을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아픔은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손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구를 빨리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물타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종목을 선택했고 그 종목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 이럴 리 없어, 일단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손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올라올 거야, 회복될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계속 돈을 넣게 되고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실을 인정하고 내가 방법이 잘못됐다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버텨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이 장기간 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삶의 그 현금 흐름 관리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계속 뭐 주식 투자 해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고 계속 그 단가를 낮추다 보면은 빨리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또 사실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불려보려고.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쏟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쓸 생활비조차 사라지게 되고, 그 생활비에 쪼들리다 보면은 내가 그 손실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조차 나한테 이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항상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확신해서
이게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전개가 되면은 내 생각과 다른 손실의 구간들을 버틸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망하는 이유, 내 과거의 성공이 실패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나 듣고 나와 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내가 뭐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메타인지를 점검하고 메타인지를 잘 할수록 이제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또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돈 번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서 돈 번 거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시장이 언제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바뀐 시장에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 벌었다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진짜 단기간에 연봉을 본다든지 이런 분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뭐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방식이 언젠가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올 거고 그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분은 그게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요 참 재밌는 게 내가 돈을 벌었던 방식으로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하지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주식 투자만 하시고요. 부동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만 합니다.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내가 그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하는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그리고 너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신 분일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오히려 부메랑처럼 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파멸을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책 보시잖아요. 뭐 10년 전에 막 자기 돈 벌었다라고 한 그런 책을 쓰신 분들 10년 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시장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빠르게 돈을 벌었다는 게 그만큼 레버리지를 땡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방법을 썼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이제 목을 겨누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정보에 열려 있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우연한 그런 성공 정말 행운이 일시적인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망하게 만들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제 생각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이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